반갑습니다. 알차배기 아침 국어짤 특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확인할 게 맞춤법 문제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새기 시작했다. 머리가 세다 하면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휘어지다 이 정도의 의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머리가 세다 할 때 아이 세다 같은 경우는 날이 세다 이럴 때 이 세다고 어이 세다가 많은데, 이게 이런 경우는 좀 어휘적인 측면이 좀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세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머리가 하얗게 되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렇죠, 세다를 기억해 버리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 세다는 아이 세다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그렇지, 비교를 했을 때 풀 수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뜻이 또 있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머리 세다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소에 모아했으니 기다려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 자, 경영난을 타개해서 전문 연구소에 뭔가를 모아다는 거죠. 의견을 묻거나 그런 것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건 자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1번에는 자문은 스스로 자자거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다는 거고, 이걸 답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2번의 자문을 보시면 여기 물을 자자가 앞에 이렇게 말씀은 있고 밑에도 입구자가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합하면 자문, 그래서 묻는 거니까 전문가나 어떤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는 정도의 의미에서 자문은 2번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 고자를 보면 앞에 손수변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수변이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하는 것. 그러니까 고문은 이렇게 손으로 때리면서 묻는 것. 뒤에 있는 고자는 음이 나타나는 거고, 그럼 이 음을 가지고 이 손수변을 하면 이거는 고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손으로 때리는 거니까 고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자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것을 자만이라고 한다. 자만은 스스로 자자에, 그 다음에 그만할 만자인데, 그만할 만자 보면 이 마음신변이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길게 끌만이 있는데, 이제 이거 만약에 혹시 그쵸, 자만할 때 그만할 만자가 나오면, 그치,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날일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심리적으로 있는 요소가 이렇게 쭉 남들이 이렇게 올려준 것처럼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 그만할 만자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죠? 다음 중 표준어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인데, 처음에 이제 야반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간도주, 야반도주 이렇게 두 말을 다 쓰는데, 잘못 쓰는 경우는 야밤도주라고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야밤도주는 야자가 밤약자기 때문에 또 밤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많이 쓰고, 그 밑에 야간도주 같은 이 경우는 잘 쓰는 경우가 아니니까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어릿광대라고 하면 뒤에 분명히 된소리가 오잖아요. 그럼 된소리 오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시옷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춤적인 요소에서 좀 사이시옷 표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표준어였고, 그 다음에 어물증을 어물적,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 발음할 때 어물증하면서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물적이다, 어물증하면 어물증을 쓸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물증이 아니고 적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니까 좀 멋쩍하게 넘어간다, 멋쩍하게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기도 하겠고, 어이없다. 그리고 이제 언덕배기, 언덕바지는 언덕바지도 표준어입니다. 언덕배기도 표준어지만 얼김에 이런 표현들, 얼떨떨한 상태. 그럼 엉큼하다는 엉뚱한 욕심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엉뚱하다면 엉큼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에그머니나를 에구머니나로 바꿔야 되는 형태. 근데 이거는 어이구머니나의 준말이다. 어이구 이렇게 생각하면 에구 이렇게 해서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거푸 거푸가 아니고 거푸거든요. 우리가 여기 거푸는 뭐 술을 거푸 마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연거푸가. 그럼 연육교 그러면 이놈이 이제 연육하면 뒤에 단어가 그렇죠? 유기오기 때문에 어두가 아니고 어말이잖아. 어말이면 두음법칙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두음법칙적인 요소로 생각해 보면 이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표준어 또 나오는데 표준어 옳지 않은 것이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뭐 새치르마다 새초로마다 이런 거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세간, 세간살이, 세간부치 역시 실뭉치하고 실몽당이가 나오는데 실몽당이는 이렇게 그렇죠. 공처럼 감은 뭉치를 말하고 그냥 실을 한데 뭉쳐놓은 것은 실뭉치라고 하고요.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보통 아웅다웅하면 아옹다웅하고 아웅다웅이 다 되고요. 오손도손, 오순도순도 다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둘 다 인정된 단어들은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추가된 표준어는 좀 자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열쇠를 이렇게 열쇠로 쓰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밑에 보면 예스럽다. 예스럽다는 예스럽다가 맞는데 예스는 관행스럽서 뒤에 조사나 접사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 예 뒤에 스럽다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스럽다 혹은 예부터 이런 형태로 여러분 그렇죠? 예스럽다와 예부터지 예스럽다 예부터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이게 관행사 구성이면 옛 이야기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구성상으로 관행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구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또 맞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게 혹시 나오면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약간 변칙적으로 공부를 해둬도 된다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스럽다 할 때 이 시옷을 사이시옷을 우리가 그냥 이거 파악할 때만 이건 좀 변칙입니다. 사이시옷이 실제로 아닌데 예시라는 관행사로 좀 굳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사이시옷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하고 스럽다에서는 합성명사가 아니고 합성명사가 아니니까 이 시옷이 붙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도 그냥 파악하기는 쉬워요. 옛 이야기하면 얘하고 이야기해서 니은니은하면 뭐 이걸 사이시옷으로 생각해도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좀 변칙적으로 기억해도 이 두 개 비교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의론과 의논 우리 보통 의논을 쓰는데 의론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새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기하는 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의론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레와 우레 나오면 한자 뇌성내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건 이건 민간어원설 이런 게 할 때도 우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말로 천둥 그러니까 우레하게 이게 우레가 한자 뇌성내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말 울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입니다.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걸 갖다 잘못 쓰면 카달로그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근데 카탈로그지 카달로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적인 측면으로 거의 뭐 외래어 표기는 어휘적인 측면이니 우리가 그냥 주의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럼하고 칼럼 신문 잡지 등에서 기고하는 거 그런 그 조평 이런 것들을 칼럼이라고 합니다. 컬럼이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캐비넷이 아니고 캐비닛.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에 그냥 어휘를 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또 만드는데 모든 단어가 그렇게 좀 다 안 돼서 뭐 캐비넷 하면 캐비닛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너 캐비닛 비니 하면서 비니 이렇게 해서 캐비닛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하는데 좀 말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떠오르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그렇죠 기억을 해도 뭐 바로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캐시밀론 아크릴라이트를 주요한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생산된 작품에서 나온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뭐 카시밀론 이런 게 좀 일본식 발음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고요. 캐시밀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려면 돈을 줘야 된다. 캐시밀론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캐피털 나오고요. 그 우리 보면 보통 캐피털 할 때 이게 뭐 캐피탈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와 아로 갔을 때는 어로 가는 사례가 좀 훨씬 많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고, 그렇죠? 캘린더, 커튼, 컬러. 색깔 같은 경우는 컬러가 아니고 컬러가 맞고요. 우리 앞에서 컬러라는 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옷깃 같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카라카라한 걸 갖다, 그렇죠? 컬러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구분되어야 될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컨베어 아니고 컨베어. 그래서 물건을 연속주의동 운반하는 띠모의 운반장치. 그래서 이제 컨베어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쭉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컨소시엄.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어휘는 어차피 뭐 여러분 틀린 분들과 하면 아마 이런 것들 시험 칠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분, 몇 번 본 분들은 별로 안 틀리는데 이런 걸 또 처음 접하는 분들 이렇게 여러 개를 내놓고 깔아놓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답률이 낮은 건 여러 개 중에 정확하게 몇 개냐고 그러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힘들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 때 보면서 그냥 다음에 나올 때는 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렇죠. 또 공부를 다 해두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맞췄다 틀렸다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처럼 이런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정답률이 뭐 그렇게 많이 낮거나 일반적인 의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이 두 개 비교할 때는 옷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옷하고 지대에 걸다. 법적으로 걸다는 거고 이거는 걸다는 게 아니니까 옷을 입은 모양새고 이거는 옷을 그대로 두르고 만든 물건, 옷을 걸어 놓은 것. 그럼 이건 걸다가 없으니까 그냥 옷걸이 이 말이겠죠. 뭐. 너는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맵시가 모양새가 좋아서 그런지 멀리 보도 잘 어울린대 해서 1분이 바로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맞춤법이었죠.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휘로 나왔을 때는 그렇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동수는 자기가 선발대로 먼저 출발하겠다고, 자기가 출발하겠다고 스스로 말한 거죠. 청한 거지. 그러니까 자청하다면 청하던 거죠. 자처하다면 취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서기를 스스로 청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자청하다. 자기가 스스로 청했다. 자처하다는 자기를 어떤 사람을 여기가 그렇게 처신하는 것. 그는 자기를 지성인으로 자처했다. 자기가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그렇죠. 자기 위치를 그렇게 처하게 만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는 청하다는 거니까 1번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냥 단순한 외래어나 표준어 같은 경우는 어휘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맞춤법은 어법적인 요소가 웬만하면 개입되는 경우가 많잖아. 물론 어휘적인 요소가 가끔 있긴 하지만요. 그런 어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철수와 민수는 짝짝꿍이가 잘 맞아서 그런지 그들의 만담을 듣고 이제 흥이 난다. 이 짝이 잘 맞는 일을 짝짝꿍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짝짝꿍이로 가면요, 여기서 이제 이거 짝짝꿍이가 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끼리끼리만 내통하거나 어울려 손발을 맞추는 일. 이 짝짝꿍까지는 그냥 짝짝꿍 맞는다 생각하고, 짝짝꿍이 하면 꿍꿍이. 자기들끼리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짝짝꿍이까지 가면 꿍꿍이가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구분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뭐 짝짝꿍이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을 받아 보니까 짝짝꿍이 이렇게 해서 이까지 나오는 경우가 그죠,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나오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죠, 대비를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자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게 퇴고한다. 그래서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고 고치고 다른 넣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고는 여기 핵심 부수가 손수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놈도 있죠. 그렇죠? 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퇴고는 손을 써서 계속 고치는 거거든. 그때 이거 보면 이 고자 같은 경우는 앞에 높을 고자가 있는데 이건 음이고 핵심 부수는 이거 손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손으로 써서 일하는 그하고 관계 있는 고라는 의미구나 하면 이런 단어가 같이 나오면 퇴고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알았죠? 그럼 남아있는 투척. 투척은 이제 던지는 겁니다. 이제 던지는 건데, 이 던지는 거는 둘 다 손수변이 있긴 해요. 근데 앞에 투할 때도 투자도 이렇게 손을 또 뒤에 서서 멀리 이렇게 그렇죠. 포물선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 그 뒤에도 손수변이 있잖아. 이 뒤에 언덕 부자가 있지 않나요? 근데 언덕 위로 이렇게 그렇죠. 손을 써서 뭔가를 던지는 거. 그래서 둘 다 던질 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퇴출은 이 물러날 퇴자가 이 핵심 부수가 이 책받침변이에요. 책받침변은 보통 가는 거하고 관계 있거든. 그렇죠? 근데 가는 건데 이제 이거 보니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물러나는 형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돌리고 이렇게 물러나는 뒤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에서 물러날 퇴자, 날 출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투고는 던질 투자에 원고 고자 쓰면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어서 달라고 원고를 보내는 형태가 또 투고니까 한번 참고를 해두시고 이건 퇴고 형태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거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가 나오면 단순 어휘하고 이제 맞춤법적인 어휘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외래어나 표준어 이런 것보다 한자 같은 경우는 나오면 그 부수 있잖아요. 부수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지 문맥상에서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눈에 띄는 부수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정리하면서 보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한자 150문제로 정리하는 한자 특강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루마다 조금씩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자 같은 거 뭐 일일이 공부하면서 어휘 그쵸 암기하기 좀 힘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부수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업을 그쵸 하루에 한 3개에서 5개 사이 어휘를 섞어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그쵸 조금씩 하루에 한 뭐 20분 그쵸 한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지금 계속 날씨가 갑자기 좀 싸늘해지고 그래서 또 뭐 어떨 때는 좀 뭐 덥기도 하고 저녁 되면 춥기도 해서 여러분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